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 두 번째 파트 시간이죠. 주식 실전 매매 파트예요. 첫 번째는 주식 매매 어떻게 할까?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워봤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다음에 주문해서 체결까지의 과정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,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주문을 할 때 HTS를 설치를 해서, MTS를 앱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,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나 세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짚어봤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워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실전 매매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매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, 주식 투자 실전 매매를 위한 과정이에요. 첫 번째가 초보들을 위한 차트 쉽게 보기, 이런 내용들이 있죠. 그래서 차트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다, 뭐가 뭔지 모르겠다, 이게 뭐 빨간 거 파란 거 막 선들도 복잡하게 있고 무슨 막대기도 막 얽히고 설키고 있고 아무리 봐도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. 맞아요. 처음에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알면 주식 천재죠, 그게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트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, 그 부분 살짝 짚어보고, 그 다음에 차트에 있는 어떤 캔들이나 이평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짝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, 그 다음에 주가와 거래량, 이 두 가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, 그런 시간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, 매수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거, 그다음에 매도는 주식을 파는 거. 그래서 이런 주식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표가와 손절가.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어떤 목표하는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지, 아니면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막 빠질 때 어떤 가격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지, 그런 손절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호가창에서 많이 하는 실수, 이거는 뭐냐면, 호가창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, HTS 상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사고 팔죠. 그래서 그 정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창이 있어요. 주문창이. 그래서 그 주문창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되는 실수, 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은 초보들을 위한 차트 쉽게 보기 시간이에요. 차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타이밍, 또는 매도를 하기 위한 그런 타이밍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차트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차트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그 차트의 구성을 크게 보면 윗부분에 캔들, 그리고 이평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영역이 있어요. 그래서 캔들이라고 하면 해당 일 동안 어떤 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게 캔들이죠. 봉. 그리고 이평선은 해당 일 동안 주가의 어떤 평균 가격을 이어서 만든 그런 선을 이평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캔들과 이평선으로 이루어진 그 영역을 캔들 이평선 영역, 그 다음에 거래량 영역이 또 있어요. 아랫부분에. 그래서 거래량을 막대 모양으로 표기한 그 영역을 거래량 영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게 이제 기본 차트예요. 기본 차트인데 키움
증권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제가 주로 이제 키움증권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죠.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움증권을 제가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는 뭐 다른 타 증권사가 있다면 비슷한 내용이니까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네, 됩니다. 뭐 다른 증권사라고 해서 뭐 틀리고 그런 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우리가 봉 차트라고 해요. 봉 차트.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주가의 이제 추이를 이렇게 보면 길쭉한 어떤 봉 모양, 막대기 모양 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이 봉 차트라고 해요. 그래서 주가의 추이를 봉 모양으로 표시를 했다고 해서 봉 차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. 그래서 이 봉 차트는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일본식 봉 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일본식 이제 봉 차트랑 좀 비슷하죠, 모양은. 근데 미국은 이제 이 막대 모양이 양초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뭐 캔들스틱 바 또는 뭐 캔들 차트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차트를 볼 때 봉 차트, 캔들 차트를 많이 보죠. 그래서 딱 봐서는 얼른 딱 봐서는 모양이 막 일정치가 않고 뭐가 뭔지 좀 알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정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주식 시세를 표시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원칙인지 알고 보면 어떤 장세나 어떤 종목별 이제 주가 흐름을 한눈에 좀 짚어보기에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가늠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할 어떤 종목이나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그런 매매 타이밍을 고르는데도 두루두루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주식의 어떤 시황이나 시세를 살펴보는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차트를 즐겨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이 봉 차트를 보면 위에 일, 주, 월, 년, 뭐 분, 초, 틱 되게 다양한 차트가 있는데 뭐 일봉 차트라고 하면 이 봉 하나가 하루 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게 바로 일봉 차트예요. 그래서 이 봉 하나에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, 그날의 어떤 시작 가격과 뭐 고가의 가격, 그 다음에 저가의 가격,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종가의 가격, 이것들을 이 봉 하나에 표시를 해서 나타낸 게 바로 일봉 차트라고 해요. 그러면 주봉 차트는 마찬가지로 어떤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을 그린 차트를 주봉 차트라고 하겠죠. 그 다음에 월봉 차트는 한 달간의 주가의 흐름을 그린 차트를 월봉 차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뭐 거래일 하루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시가, 종가, 고가, 저가 이렇게 네 가지 주가를 한 개 봉에 표시를 해서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윗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캔들이죠. 그래서 이 캔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이 위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. 선들. 이 선들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. 이동평균선. 그래서 이 윗부분은 주가의 캔들과 이 선, 이평선으로 이루어진 캔들과 이평선 영역.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거래량이라고 돼 있죠. 거래량. 이 거래량은
거래가 된 양을 말하는 거예요. 그 거래가 된 양을 이런 막대 모양으로 표시를 해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. 그래서 이 밑부분은 거래량 영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봉이 이 막대가 길면 길수록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거래량에도 이 선들이 있어요. 거래량 영역에도 이거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차트는 크게 위에 캔들과 이평선 영역,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거래량 영역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려운 건 없어요. 그래서 차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캔들이나 이평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